자, 1번 문제 보면 2a 빼기 b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2a는 2배 하면 되죠.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고 쓰고요. 그 다음 b는 이제 2x 제곱이라고 쓴 다음에 둘이 빼라고 했죠. 둘이 그냥 빼면 됩니다. 간단하게 빼니까 2a 마이너스 b를 하고 좌변이 되고 좌우변이 이게 없어지죠. 그래서 이걸 빼면은 이제 마이너스 2x 이제 플러스 이제 4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거 보기에 찾으면 됩니다.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고 되어 있는 게 보기에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4번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면 요게 지금 x에 대한 항등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x에 뭐 어떤 숫자를 넣어도 성립할 겁니다. 이거를 뭐 전개해서 풀려고 하지 말고요. 딱 날려 먹을 수 있는 숫자가 딱 간단한 게 x가 1이 있죠. 그래서 x에다가 이제 1을 일단 대입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x를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1을 집어넣으면 이제 1 플러스 2 마이너스 1은 자, 1 집어넣으면 다 없어지고 1 집어넣으면 4 플러스 이제 a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도 1이 지금 없어지고 4를 열로 넘기면 이제 a는 바로 마이너스 이제 2가 바로 깔끔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2 보기에 1번에 있네요. 자, 3번 보면은 일단 여기 이제 가를 채워야 되는데 일단은 나눗셈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걸 곱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걸 빼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이걸 빼면 보다시피 없어지고 여기서 이걸 빼면은 이제 얘가 마이너스를 붙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마이너스 분배한 마이너스 2x에서 x를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 마이너스 1을 해버리면은 이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또 얘네 둘이를 빼면은 여기서 이걸 빼버리면은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에 들어갈 말은 지금 이거죠. 이게 가 됐죠. 이 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보기 있네요. 자, 1번이 이제 답입니다. 자, 4번 문제는 그냥 마이너스 분배해서 전개하면 돼. 알겠지? 2i라고 쓰고 마이너스 1 플러스 이제 4i라고 쓰고 4 플러스 ai라고 쓰면 5에서 1 빼면 이제 4가 되고 i끼리 계산하면 플러스 이제 2i가 되니까 이게 어차피 4 플러스 ai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보면은 보다시피 여기 i가 없는 부분끼리 숫자가 똑같으니까 그럼 i가 있는 부분끼리 숫자가 똑같겠죠. 그러니까 a는 이제 뭐가 나오느냐? 2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에 있네요. 자, 이 알파 베타 문제가 굉장히 이번 시험에 오랜만에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근과 계수와의 이제 관계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거의 만약에 이제 두 근을 이제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마이너스 a분의 b였죠. 자, 요거분의 요거 하면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 곱하기 베타는 요거분의 요거라고 했습니다. 알파 베타는 이제 a분의 c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이 5번 문제도 자세히 보면은 얘를 뭐를 물어봤느냐 하면은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a가 1이겠죠. 그럼 이거분에 이제 이거를 하면 되는데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5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4번에 답이 있네요. 자, 6번 문제는 절대값이 어떤 숫자보다 작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x-3이 이렇게 작은 거보다는 작고 큰 거보다는 크다. 이런 식으로 사이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양변에 이제 마이너스 3을 열로 이항을 시켜버리면 플러스 3이 되니까 2 이렇게 될 거고요. x는 이제 4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정수라 그랬으니까 이 사이에 정수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2랑 3이랑 4가 있으니까 이제 3개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3개. 3번에 답이 있네요. 자, 7번 원래 식하고 모든 걸 다 세워야 되는데 요즘 문제는 다 그림을 다 그려줍니다. 해석하는 우리가 최대 최소에 대한 것만 정리를 좀 잠깐 하자면은 최대하고 최소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y의 값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 즉 그러니까 y 값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숫자가 최대가 되고요. 여기가 제일 높은 층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죠, 수업 중에. 그리고 여기가 가장 아래층에 있다. 이게 가장 낮은 쪽이다. 최소가 된다.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가 이제 3이고 이제 최소는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이제 마이너스 이제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1이 보기 몇 번이냐면은 자, 이번에도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8번 문제 보면은
이 두 점 사이 거리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수직 그리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죠. 1에서 4까지니까 이 길이는 3으로 늘어나는 거고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는 4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길이를 만약에 x라고 둔다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뭐 3대 4대 5니까 x는 바로 5가 나오는데, 자, 이 기결을 못 외웠다면은 빗변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럼 9 플러스 16이니까 25가 나오죠. 자, 25는 당연히 뭐의 제곱이죠? 5의 제곱이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5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보기에 3번에 있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면 평행을 한다라는 말에 밑줄을 쳐야 되죠. 평행을 하면 뭐가 똑같으냐 하면은 기울기가 같답니다. 기울기가 같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기울기가 뭐냐면 여기 앞에 x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 y는 3x라고 일단 쓰고요. 그 다음에 0,-1을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0,-1을 지나간다는 건 x가 0일 때 y절편 즉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간단하게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3x면서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거는 3번에 답이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면은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이게 지름으로 하는 이제 원을 그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일단 0이라고 쓰고, 그러면 이 지름을 그었을 때 여기 지름의 중간 지점 있죠. 여기가 이제 중심이 되는 겁니다. 중심. 자, 중심은 그러면 얘네 둘이의 중간 지점이니까 마이너스 1과 3의 중점을 구하면 되는 거라. 마이너스 1이랑 3을 더해서 자 2로 나누면 1이 되죠. 그러니까 이 중심 좌표가 1이 되면은 웬만하면 쉽게 풀릴 수가 있죠. 여기가 1이면 3까지 거리는 또 2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중심이 몇 콤마 몇이냐 하면 1,0이고 반지름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은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중심하고 반지름이 나와 있으면 x-1의 제곱 더하기 부호 반대로 쓰는 거죠. y제곱 쓰고요. 그 다음 반지름 쓰면 안 되죠. 반지름의 제곱을 써야 되니까 2의 제곱인 4라고 써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1의 제곱 더하기 이제 y제곱은 4. 보기에 2번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11번 문제를 보면은 내가 저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y가 있고 식이 있는데 식이 더 크면은 아래쪽에 색칠하라 그랬죠. 만약에 이제 y가 더 크면은 식이 더 크면 식보다 y가 더 크면 이제 위쪽에 색칠하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리고 원이라는 일단 식이 있고, 만약에 반지름 쪽이 더 크면은 내부에 칠하라고 했습니다. 안쪽에 색칠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이 더 큰 쪽으로 가버리면 외부에 칠하라고 했습니다. 뭐 등호 있으면 등호 넣고요. 등호 없으면은 등호가 있으면 경계를 포함하고 등호가 없으면 경계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등호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경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경계. 그러니까 등호가 있으니까 경계를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요거 하나 하고요. 요거 4개를 지금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y는 x부터 먼저 그림을 그려보면 일단 y는 x가 원점을 지나가는 이런 직선이 되죠. 이렇게. 어차피 책에도 다 요 선으로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그림을 못 그린다고 해도. 그리고 요거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기 때문에 요렇게 원을 하나 그릴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지금부터 동시만족하는 부분을 색칠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보세요. y보다 식이 더 크니까 아래쪽에 색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색칠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은 또 반지름 쪽이 더 크니까 안쪽에 색칠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안쪽에 색칠을 하면 자, 빨간색과 파란색이 동시에 겹치는 부분이 요쪽 부분입니다. 요쪽 부분, 요 반달 모양, 요 부분이 되는 요 부분. 자, 요 부분이 이제 답이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요거는 보기에 지금 몇 번 그림이냐? 자, 1번 그림이다. 잘 참고해 봐야 돼. 이거 헷갈리니까 천천히 하셔도 되거든요. 시간이 어차피 많으니까. 충분히 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죠? 자, 집합 문제는 벤다이어그램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 6이 약수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6 이렇게 쓰면 됩니다. 원래 6의 약수는 음수도 있는데 어차피 여기 안에 양수 안에서만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4개밖에 안 나오고요. 그래서 전체 집합 U 이렇게 그려가지고 저 요리 하나 그리고 좀 작게 그려도 되고요. A 이렇게 그리고 이제 B를 만약에 이렇게 그리면 A랑 B랑 겹치는 게 지금 뭐가 있느냐 하면은 B는 2, 3. 이거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돼버리네. 그럼 이제 2, 3이 와버렸으니까 여기는 1, 6 이렇게 와버렸네. B는 이제 더 이상 없고요. 그 다음 1, 2, 3,
이제 4, 5, 6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를 빼느냐 하면은 이제 A에서 B를 뺀 걸 쓰라 그랬으니까 A 빼기 B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봤을 때 차집합이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 지금 1, 6 있는 부분 맞죠? 요 부분을 말하는 거니까 A 빼기 B에 남는 부분은 1이랑 6이므로 1이랑 6 이렇게 했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기에 4번에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 역이라 하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고요. 역은 순서를 변경을 하는 겁니다. 순서 변경.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서 변경하고 부정하는 걸 대우라 그러죠. 순서만 변경하면 되니까 요 이면에서 요 친구와 요 친구의 위치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면이라고 중간에 쓰고요. 그러면 이제 x제곱이 0이면 x는 이제 0, 이제 2다.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보기에 찾아보니까 있네. 1번에 있습니다. 알겠죠? 자, 14번 문제를 보면 그림이 일단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원래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거든. 근데 이게 지금 1, 이제 이만큼 같다라고 돼 있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럼 이 그림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여기서 0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x축으로 1만큼 이동을 했고 이 위로 몇 칸 올라갔느냐 하면은 2칸 올라갔죠.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이제 a만큼 이동했다는 건 a는 1이라는 소리고 y축 방향으로는 b만큼 이동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2가 되겠죠. x축 방향으로 1만큼 갔고 y축 방향으로 2만큼 간 그림이잖아요. 이게 지금 y는 지금 루트 x라고 되어 있고 이게 y는 뭐라고 되어 있는데 루트 x-1 플러스 2가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a는 1이고 이제 b는 2가 되니까 이제 a 플러스 b를 계산해 보면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이 3은 보기에 4번에 있네요. 자, 15번 문제 보면 합성함수인데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괄호를 치라 그랬죠. G석을 F1을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2 있죠. 2가 요렇게 가면 C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어서 그림을 쭉 그리면 이제 5에 도착하게 된다. 일단 정답은 이제 5가 되는데 자, 이걸 이제 그림으로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G 이렇게 해서 F2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 F2 자체가 C에 도착하니까 중간 단계에 거치는 과정을 C라고 하면 이거는 C가 되는 겁니다. C는 G로 봤을 때 요래 계산하면 이제 5로 끝나니까 이렇게 해도 이제 5라고 써도 답은 무조건 이제 5가 나오게 돼 있죠. 자, 5 보기에 1번에 있네요. 자, 16번 문제는 일단 문제가 등비라고 일단 언급을 했기 때문에요. 등비 수열이라면 뭔가 곱해졌는데 그럼 1에서 3으로 갈 때 3이 곱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또 3이 곱해지니까 또 여기다 3을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A는 27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27에서 3을 곱하면 또 81 나오는 거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의 값은 27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27 보기에 있나? 예, 2번에 있네요. 그러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시그마는 일단 합의 기호를 뜻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공식을 써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개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이 시그마의 정확한 개념만 설명을 잠깐 해본다면 누구나 다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인데 자, 여기 있는 이 1이 뭐냐 하면은 시작이고요. 얘가 개수입니다. 개수가 되거나 혹은 개수 혹은 끝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고요. 이 시그마 뜻이 이제 합입니다. 합. 이걸 더하라는 소리거든. 자, 무슨 소리냐면요. K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이 결과물이 1을 먼저 시작을 넣어 본다고요. 그러면 1 넣으면 3이 되겠죠. 1 더하기 2니까. 그 다음 2를 넣어보면 2. 여기다 1을 넣으면 2 더하기 2니까 4.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마지막에 3 집어넣으면 5가 되니까 5 이거를 다 더해라 이 말입니다. 합. 원래 좀 되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예시를 보여준다 했는데 벌써부터 다 구해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딱 계산해도 되니까 이제 12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12도 보기에 있네 또 4번.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냥 개념의 뜻을 잘 알고 있어야 돼. 시그마가 다 더해야 된다라는 거를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문제 푸세요. 알겠죠? 자, 수열의 기납적 정의인데 이거는 그냥 직접 대입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n에다가 1을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볼게. n에다 1에 대입하면 여기 어떻게 되냐면 a3은 a에다 1을 대입하면은 a2 플러스 a1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문제에서 이 친구들을 다 가르쳐 줬습니다. a2도 1이고 a1도 1입니다. 그래서 둘이 더하면 2가 된다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n에다가 이제 뭐를 대입해 보냐 하면은 2를 대입해 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2를 대입하면 여기 이제 a4가 되죠. a4는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2를 넣었으니까 a3 플러스 a2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아까 문제에서 a3이 이제 2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2라고 쓰고요. a2는 아까 저 위에서 1이라 그랬으니까 둘이 더하면 이제 3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문제에서 A4 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A4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3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넣어보면 된다. 이제 이 말이죠. 그래서 3이 보기에 3번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지수법칙에서 항상 강조하는 거는 첫 번째는 소인수분해입니다. 소인수분해. 자, 소인수분해고 두 번째가 지수법칙. 자, 일단 소인수분해를 하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16이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2의 4승이죠. 2가 4번 곱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2의 4승에 이제 4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자, 지수법칙에서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둘이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곱하면 2의 4 곱하기 1하면 4가 약분돼서 1이 된다는 사실이죠. 계산해 보면 어차피 2니까요. 자, 2는 이제 보기에 2번에 있네요. 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로그 3140 요거를 구해야 되는데, 자, 문제에서 보아하니 로그 3.14가 0.1553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이 3140이란 숫자는 이 로그 이거를 사용해서 어떻게 모양을 만들 수 있느냐? 로그 이렇게 해서 3.14에다가 얼마를 곱했느냐? 10, 100, 1000을 곱해야지. 10, 100, 1000 이렇게 곱해야 돼. 여기서 1000을 곱해야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로그끼리 이렇게 아래 진수끼리 곱하기로 돼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 더하면 되죠. 3.14 더하기 로그 1000. 자, 1000은 10의 이제 3승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아니면 뭐 그냥 1000이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밑이 아무것도 없는 거는 여기 문제에서도 상용 로그라고 하여 밑을 10이라고 쓰라고 얘기를 다 했죠. 그리고 값을 어떻게 구하지? 이 친구는 벌써 얼마인지 가르쳐줘서 로그 10의 3.14가 이제 0.1553이라고 가르쳐줬고요. 그럼 이 친구의 값을 모르니까 뭔지 우리가 모르겠어. 그럼 x라고 둘게요. 그러면 내가 항상 로그 할 때 항상 했던 행동 뭐야? 밑에서 동그라미 쳐서 요렇게 등호 걸러서 이게 거듭 제곱하면 이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즉 10의 x승을 한 게 10의 3승이 나와야 되니까 x는 뭐가 되는데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값은 뭐가 되느냐? 3이 된다 이제 이 말이라. 그럼 여기다 이제 플러스 이제 3을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되느냐? 3.1553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 문제 보니까 요 문제 흐름을 따고 봐서 마치 만약에 31.4가 1점 얼마, 그 2점 얼마 이래 늘어나니까 흐름에 맞춰서 3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쓴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 그런 눈치도 나쁘진 않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몇 번이냐면은 1번이 되겠습니다.